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마지막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인사를 드리네요. 벌써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고 연말 연시죠.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연말 연시에는 2023년 그 한 해를 돌아보는 경제 회고를 해드리는데 2023년을 돌아보니까 뭐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고 있고 글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지만 좀 좋은 일들, 좋은 경제 소식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한박 웃음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말씀 나눌 수 있는데 참 이 끊이지 않는 부실 경고음이 23년 한 해를 계속 수놓은 게 아닌가.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가 계속 추적추적 젖어 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계속 끼어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회고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이니만큼 2023년을 한번 돌아보고 특히 23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실 경고음들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2024년까지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좀 가늠해 보시고 2024년을 좀 준비하는 나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23년 경제회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22년 경제회고를 해드리면서 2022년 한 해도 복합위기의 시대였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는데 벌써 또 1년이 지나서 2023년을 회고해드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고를 할 때 저는 뭐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 전망서에서 이야기했었던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2023년이 전개되어 왔었는지 정리해드리고 그것이 또 2024년 경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봐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시해드리고 싶은 그림이 바로 이 OECD 경제 전망 보고서 6월에 발간됐었던 그 보고서의 그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재하면 홈페이지에 썸네일처럼 그림을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네, 이 그림은 보시는 것처럼 먹구름이 끼어 있고 이렇게 바닥이 젖어 있어요. 근데 이 개념처럼 a long unwinding road 길이 정말 길고 험한데 감겨 있는 이 실타래를 이렇게 엉켜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종류의 길의 혹은 여정의 모습이었다라고 회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떤 실타래가 뒤죽박죽 엉켜 있었는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그 감겨 있는 끊이지 않는 부실 경고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정리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부실 경고음은 바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입니다. 제가 2023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면서 거의 부재격으로 2023년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다라고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께 많은 영상에서 또 제 채널에서도 수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 맞는지 2023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경험했었던 그 구간이 정확히 4번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오일 쇼크 마이너스 1.6% 역성장, 그리고 IMF 외환위기 역성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경제위기 또 역성장. 이 경제위기들은 하나같이 어떤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요? 네, V자형 충격, V자로 움푹 패였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 이게 경제위기다. 그런데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이 4번의 경제 위기,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바로 강한 경기 침체. 이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몇 번의 경기 침체 국면을 우리는 지나왔었겠지만 2023년처럼 그 강도면에서 강한 경기 침체를 만난 적은 없었다. 숫자적으로 증빙이 되죠. 1.4%라는 한국 경제 성장률은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경기 침체의 정도면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르다. 이 말씀도 아마 수천 번 드렸는데 이 V자형 충격이 경제 위기라고 한다면 L자형 경기 침체, 경제가 올해도 내년도 L자의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그 숫자 면에서 혹은 그 정도의 면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를 회고하면서 보아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도 면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수준의 경기 침체였지만 성격적인 면에서도 경기 침체 경험해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경제는 바로 2023년 이미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23년 전망서를 내면서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022년 10월에 말씀드렸겠죠. 그러면서 2023년에는 한국 경제 트렌드로서 첫 번째, 제가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잖아요. 책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열어보세요. 첫 번째 한국 경제 트렌드를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 왔는가 이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 한국의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의 흐름을 지속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 두 번째 조건, 물가가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인다. 그러면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다. 돌아가 볼까요? 23년 상반기와 하반기는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경기 침체는 여러 번 겪어봤겠지만 고물가를 동반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다.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였다라고 회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한국 경제는 2024년까지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늪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께 강조한다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것을 중요한 2024년의 관전 포인트로 잡고 여러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 침체 국면에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역시 수천 번 한 해 동안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와 부동산 침체는 다르다. 경기 침체와 주식 침체는 다르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부동산 시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주식 시장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시장이 있는 것이고, 저는 지금 부동산을 논한 적도 없고 주식을 논한 적도 없어요. 실물 경제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고, 경기 침체 국면에도 주식은 오를 수 있고 부동산은 오를 수 있습니다. 역시 지금처럼 제가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라고 역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럼 경기 침체인데 주식은 왜 침체가 아닙니까? 역시 경기 침체인데 부동산 시장이 같이 침체다라고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역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 나름대로 그 시장을 결정짓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시경제 펀더멘털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결정지어진다.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매월 말쯤에 미분양 주택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 시장 컨셉 혹은 그 시장의 현재 진단 그리고 향후 전망을 꾸준히 제 스탠스를 말씀드리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을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말 그대로 실물 경제 관점에서 한국 경제를 회고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2023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면서 23년은 내핍점이다.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 인내할래? 궁핍할 핍. 내핍의 시대. 이렇게 표현을 했고 모두가 가난해진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 경제전망서를 23년 전망서를 발간할 때만 해도 그때의 숫자는 이 명목소득이 394만 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명목소득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명목소득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유지될지라도 그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는 줄어든다. 실질소득이 떨어진다. 실질소득 빨간색이 떨어진다. 라고 전망을 했었고 실제 실질소득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자 상환 부담마저 가중되니까 소비할 여력이 어떻게 됩니까? 축소되는 거죠. 그런 경제 국면이 우리 경제를 괴롭혔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던 한 해가 되지 않았을까. 모두가 가난해지는 시대고 가계, 기업, 정부 3대 경제 주체가 모두가 가난해진다. 가계가 가난해지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매출이 안 일어나죠. 기업도 어렵죠. 가계와 기업이 다 어려우니까 당연히 정부도 어렵습니다. 정부도 세수도 안 거치고 재정난이 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편성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 표현대로 회고를 해보면 전개된 모습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양극화는 더 전개되죠. 4분위, 5분위의 소득은 지난 21년 3분기 대비 급증했고요. 물가 상승률보다 소득의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4분위, 5분위는 더 부자가 되는 모습인데 안타깝게도 1분위 취약계층은 소득이 오히려 줍니다. 심지어 2, 3분위 중위소득계층 이하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만큼도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소득의 양극화는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고소득자는 더 좋은 물건, 백화점 구매는 계속 이어지고요. 저소득자는 삶의 질이 떨어질 만큼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마저 소비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국면에 놓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2023년을 회고해 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한국 경제를 계속 끊임없이 괴롭혔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역시 가계부채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가계, 기업, 정부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고 특히 그 부담은 가계부채로서 작용할 것이다 라고 23년 전망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같은 가계부채 규모를 가지고 더 많은 이자를 상환해야 되니까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가계부채를 놓고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이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IMF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보다 경제 규모, GDP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부실해지고 있다라고 경고했고요. IIF, 국제금융협회도 끊임없이 한국 경제의 경우에는 이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채무를 상환할 만한 능력조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경고해 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한국 경제의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만큼 역시 2023년을 수놓았던 굉장히 중요한 부실경고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실경고음들은 여전히 2024년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건너가고 있기 때문에 2024년에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봉합될까, 어떻게 해결될까, 아니면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좀 경제의 부실로 계속 이어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의견을 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 한국 경제의 어쩌면 가장 약한 고리, 가장 강한 부실 경고음 하면 기업 부채고, 기업 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우려되죠. 2020년, 21년 완화의 시대 동안에, 금리 인하의 시기 동안에, 제로금리 시기 동안에 부동산 매수세가 강했고 미분양주택이 완전히 해소되는 모습이 있었죠. 2022년 긴축의 시대로 전환됩니다. 이제 금리 인상기가 찾아옵니다. 집에 대한 매수세가 꺾이죠. 공포감이 들죠. 미분양주택이 쌓입니다. 7만 5천호까지 쌓입니다. 지금은 다소 미분양주택 건수가 해소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대구, 경북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역 건설사, 중소건설사들의 부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들이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꾸준히 쌓이고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건설사의 부도, 그리고 그것은 금융기관의 부실, 이것으로 계속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가 2024년에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2023년을 가장 중요하게 장식했었던, 수놓았던, 장식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겠네요. 23년 한 해를 계속 우려케 만들었던 그 주제가 부동산 PF 부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실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24년으로 건너가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그러면 2024년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고, 일부 부실한 건설사들이 이렇게 부도 처리가 되고, 또 일부 견실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또 정부가 이자 상환 기간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금융 지원을 해줌으로써 좀 이게 거대한 부실이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로까지 전개되지 않도록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텐데, 그런 행보를 또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을 빼곡히 채웠던 굉장히 중요한 경제 현안은 분명 미국과 중국의 도미노 부실입니다. 미국의 경우 기억하시죠?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를 비롯해서 각종 금융사들의 도미노 부실 문제가 굉장히 우려됐었고, 또 중국의 어떤 부동산 부실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연결돼서 우리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2023년에 굉장히 어두웠었고, 또 23년 11월 들어서 무디스는 국제신용평가사는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이제 더 이상 긍정적이지 못하다,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전망을, 스탠스를 바꾼 모습. 역시 중국에 대한 무디스의 평가조차 그전에는 다소 스테이블하다라고 표현했다가 이제 네거티브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실 문제를 우려하는 스탠스로 전환된 모습. 중국 경제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실, 홍다 사태, 비구이안 사태,
그런데 이런 부실 문제, 부동산 경기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기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부동산 경기가 중국의 경우 회복되긴 어렵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 이 경기를 부양시킬 만한 동력이죠. 중국의 중앙정부 부채 문제나 지방정부 부채,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또 열악하기 때문에 또 경기를 부양시킬 능력도 축소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도미노 부실 문제를 2024년을 결정지었던 굉장히 중요한 경고음, 부실 경고음이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는 순간이고 2023년을 결정지었던 이런 경고음들이 2024년에는 어떻게 전개될까라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서 회고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정리하고 24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입니다. 끝으로 2022년 회고할 때도 이 장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제 채널에 정말 끊임없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찾아서 또 들여다봐 주시고 또 피드백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해주신 여러분 구독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익남 구독자님들께 이 5개의 별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경익남 채널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주신 우리 제작진 또 우리 앞에 계신 PD님께 정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 채널을 통해서 경제를 좀 바로 알고 경기를 함께 스스로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제가 펼쳐질 것인지 가늠하고 준비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날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뭐 여러분 마음 속에는 그래도 한 분 한 분께 별 5개를 저에게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2024년에도 더 건전한 채널, 경제의 건전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건전한 토론을 펼쳐나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경제를 읽어나가고 즐겁게 경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감대를 마련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23년 한 해 감사했고 2024년에도 또 한 번 미리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